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들으시고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의 경우 안양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도 올림픽대교에서 잠실대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각각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상계교에서 녹천교까지 정체고 계속해서 장안교부터 성수 분기점 구간 시속 20-30km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이대역에서 굴레방다리 구간 지금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 여파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미국 증시 올랐죠? 네, 주요 경제 지표들의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91.19포인트 0.56% 올라서 16,367.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이틀간의 그 폭락세를 이겨내고 소폭인 0.19% 올랐습니다. 주택가격과 판매 그리고 그 소비심리 등 어제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들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이 상승세의 요인입니다. 3월 미국의 그 소비자 신뢰지수는 82.3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4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미국의 지난 1월에 그 대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P 케이스 신뢰지수는 1년 전보다 13.2%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재단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또 2월 신규 주택 판매는 44만 건으로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시장은 그 한파 폭설 때문이라면서 날씨가 풀리면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닷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이 규제 완화 끝장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뷔페와 빵, 푸드트럭 이런 규제 등도 거론이 돼서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드디어 풀렸다면서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 금세 규제가 풀립니다. 당시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지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뷔페 영업자의 경우에 그 영업 신고를 한 그 행정부 관청 관할구역 5km 이내의 지점에 있는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냉동 냉장 시설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만든 규제인데요. 그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서 지적된 이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그 지적 속에 닷새 만에 폐지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그 화물차를 그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 즉 푸드트럭으로 규제 변경하는 것도 합법화가 됩니다. 국토부가 어제 이 같은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건데요. 그 위생 문제와 그 주변성과의 갈등 같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9년 동안 꽁꽁 묶였던 그 차량 개조 규제 역시 닷새 만에 풀린 겁니다. 정부는 내일 그 경제장관 회의를 여는데요. 이 대통령 규제 토론에서 지적됐던 그 50여 개 규제를 우선 해제할 그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요.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이 작년 하반기에는 우유값이 오른다, 뭐 이래서 그 경제뉴스에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유가 남아돌고 있어서 골치라면서요. 네, 그 분유 재고량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500톤으로 최근 6년 새 최대, 또 그 4년 전 같은 시기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을 불어났는데요. 이는 우유가 남아돌면서 그 어쩔 수 없이 분유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 우유는 공급이 늘어난 대신에 수요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우선 우유를 생산하는 그 홀스타인 젖소가 더위나 추위에 민감한데 지난 겨울에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올라서 젖소들의 그 우유 생산량이 5%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유 소비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 감소해서 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정점을 찍은 그 우유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이 2003년과 비교해서 12%나 적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그 우유값을 10%가량 올린 뒤에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매일 1,000톤씩의 우유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해진 그 우유 업체들은 거의 대형마트에서 거의 매일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고 또 1리터 이상 제품은 최대 20%가량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남아도는 우유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인구 감소 또 지속적인 소비 감소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온도가 오르면 젖소가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소식 재미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통합야당으로서 신당 창당 작업을 벌려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1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난관은 남아있습니다. 당장 어제 발표된 당헌 당규에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적시되어 있지만 당내 친노계를 중심으로 재논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신당 추진위의 당헌 당규 분과위원회 이상민 공동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신당이 드디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서 출범을 합니다. 이번 창당대회 전에 대전현충원에 들려서 이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시고 또 창당대회에서 헌화도 하고 묵념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대전 현충원에 지금 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이 그동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민주당보다 우클릭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각각 민주당 내에서도 그 스펙트럼이 여러 차이가 있고요. 또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오히려 종전의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당은 같은 게 오히려 10개 중에 9개고 차이가 하나 정도일 겁니다. 오히려 당내의 스펙트럼 차이보다는 훨씬 같은 것이 많고 가깝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국가 안보 또 이런 국방에 대한 것을 당연히 중요시해 왔는데 외부 국민들께서 비치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 보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라고 해서 달리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인터뷰 중에 속보를 일단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와 있군요. 예, 인터뷰 이어가기로 하죠. 예. 당헌 당규 분과위원장을 맡으시는데 지도부는 현행 최고위 형태 그대로 유지하죠? 예, 대표 최고위 당무의 집행체제인데요. 예. 그대로 가기로 했고 다만 당분간 당의 그 비상 상황을 반영해서 약 1년 정도는 공동대표 중심으로 공동대표와 최고위를 구성해서 그 체제로 가기로 했고요. 1년 이후에는 단독 대표와 그리고 25명의 최고위인 구성으로 이끌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최고위원회가 25분이라면 너무 메모드급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예. 그 종전의 선출직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이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들 구성되다 보니까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되고 관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선출직들, 예컨대 여성, 노동, 노인,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출된 위원장들과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선출되는 각 지역의 리더들인데 이분들도 최고위 멤버로 들어가게 해서 각 지방의 목소리 그리고 각 직능 분야별로 목소리 또는 그런 주장들을 최고위 지도부에 포함시켜서 반영키로 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최대 쟁점인 그 지방선거 후보 이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국민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 배려했다 이런 분석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국민 경선은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예. 선거인단으로 다 포함시키고 또 표의 가치도 똑같이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저희 민주당은 이미 당이 기존에 당이 있고 당원들도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당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을 포함해서 당원을 별개의 선거 집단으로 해서 하는 건 공정치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의 사정을 반영해서 당원 비당원을 고려치 않고 똑같이 선거인단으로 삼겠다는 국민 정선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국민 경선에 여론조사도 포함하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가미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 여론조사만으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통합을 두고 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 당향만 위한 구대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거칠게 하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새누리당도 자유선진당하고 통합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들이 한 거는 로맨스고 난이하는 건 불륜이다고 하는 그런 시각은 비뚤어진 시각이고요. 오히려 두렵겠지요. 그런 불안심리, 두려움의 그런 표출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는커녕 뒤집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고 있고 또 방송법의 편성위원회를 두기로 했던 그런 여야 간의 합의도 뒤집고 특정 종편에 압력을 받아서 과학기술 관련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아놓고 있고 이런 행태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뭐 서로 비판을 하니까 예. 아침부터 괜히 서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싸움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이 신당 네네. 합류를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 윤 전 장관은 지난번에 이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속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뭐 일리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윤여준 의장께서는 매우 높은 경륜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잘 모실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이 비상 상황에 여러 가지 절차적 이런 과정을 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특수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이보다 같은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성과를 내는데 오히려 힘을 모아야지 작은 차이를 갖고 분열하고 서로 이렇게 흩어지고 하는 건 결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최소한 김한길, 안철수 딱 두 분만으로 이걸 결정을 해버린 것은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사후에 양측이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런 통합에 대해서 박수로 다 추인을 했고 새정치연합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나 입장 또 생각이 다양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당 측은 같은 게 너무 많고 목표를 같이 하고 있고 지향 목표도 목적,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흡사한 게 많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은 극복하고 오히려 결집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작은 차이 때문에 분열하는 거 쉽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단결하는 건 사실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목표를 위해서 힘을 결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큰 목표를 향해서 힘을 결집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친노계와 비노계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고 김한길 대표는 전부 다 비노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친노계와 비노계의 화학적 결합일 텐데요. 당장 창당 작업에서 친노계가 배제됐다. 예, 이런 주장이 나왔고 그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저희 민주당의 뭐 친노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하는데 정작 친노로 지칭되는 의원들조차도 자신이 왜 친노 반노라는 그룹에 이렇게 합편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정 부분에 저 자신도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의 그런 통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도 삼선 의원이지만 사전에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 그랬는데 사후에 듣고 보니 이런 등등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고 더구나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분열되면 각자 다 필패고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야권이 건강하게 굳건해야 되는데 힘을 합치려는 주문이 강력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결단이었거든요. 일정 부분 지도자들의 결단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사후에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소 여기에 이견이나 또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오늘 창당을 빌미로 해서 아주 제대로 된 정당의 모델, 바람직한 정당 모델을 만드는데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되지 지나간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떻든 지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의견이 또 분출을 하고 있어요.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양당 통합의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계가 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박지원 의원이 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이제 걱정하는 분들 저도 처음에는 공천제 폐지 입법은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입법 안 되면 왜 우리가 무공천하냐라는 반대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연결고리로 해서 지금 창당을 하고 통합하면서 창당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대의 사기꾼 집단으로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한 비판이나 또 제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이거를 뒤집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정했으면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런 건 불리함을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오히려 이런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전 지역만 해도 구청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후보가 난립되니까 그분들끼리 단일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난립됨으로써 야권이 패패되는 상황을 각자 그 후보자들이 절실하게 인식하는 만큼 그들끼리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단일화 노력 등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후보를 내세우면 저는 패배주에 젖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 것이고 또 승리가 저는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내성을 겪은 강건한 정치 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끝으로 4월 초에 조기선대위 발족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구성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5대5
지금 감정적으로는 그런 정신이지만 새정치 하겠다는 정치 그룹인 만큼 그에 합당한 인적 구성과 제도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은 이제 두 분의 지도 체제와 예. 당내의 프로세스를 이제 컨센서스를 거쳐서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있는데요. 예, 속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이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회의를 추진한다고 하는군요. 예, 문자 메시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죠. 8012님, 아침 출근길 1200번 승객 모두 잘 듣고 있습니다. 1200번 승객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예,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형제복지원 알고 계십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3,000여 명의 불황인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수용된 사람들 중 5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폭행, 감금, 고문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잊혀졌던 이 사건은 며칠 전 한 방송의 보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됐고 어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 발의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인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위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2년 피해 당사자로 살아남은 아이를 출간한 한종선 씨에게 짧게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한생님은 형제복지원에 언제 들어가셨다가 언제 나오신 겁니까? 저는 1984년도에 그 작은 누나와 함께 들어갔다가 1987년도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될 때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다른 고아원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예, 그래 그때 다른 고아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하실 수가 있었군요. 네. 피해 생존자 대표로 이 법안 발의 소식을 어제 접하셨을 텐데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28년 만에 그 특별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허비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해 준 거에 대해서 대표로서 그리고 우리 피해자 모두가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게을러서 미처 이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이 그동안 생존자들이 모여서 대책위도 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오셨다는데 지금 피해 생존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대략 지금 100여 명을 넘어섰죠, 이제. 예, 그렇군요. 이 법안 발의 이후에 그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피해 생존자분들과요? 예. 그렇죠. 매번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가 정기 모임도 따로 가지고 있지만 카톡으로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어제 나온 법안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를 하고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도 가능하고 이 청문회 실시도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생활 의료 지원, 시민기금 모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은 역시 그 생활과 의료 지원, 이 손해배상 이런 것이겠죠? 아닌데요. 무엇입니까? 진상규명을 저희는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야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규명을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재조사를 요청하시는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길 가다가 덩치 큰 사람한테 진짜 두들겨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다고 해갖고 입 다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든가 왜 날 때렸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잡혀가야 됐는지 기본적으로 그것만이라도 일단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이 좀 불안해한 건 사실이에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와 형제복지원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보내버렸어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돈 한 푼도 안 지어주고 그 사람들을 사회로 내보내게 되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다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거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내보냈을 때 사회는 약간 좀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했던 건 또
국가 차원에서 사실이었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 이제 그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 일단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도 용기 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 시설의 문제점 이런 거 알려가도록 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그 피해자 대표 한종순 씨였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1295님,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국회의원들 이번에는 한마음으로 처리하시겠죠. 5923님,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일들 예상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시겠죠. 예, 이 사건은 3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상처가 깊습니다. 예, 다음 에 갑니다.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기자의 시각으로 한 주간의 다양한 뉴스의 이면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향신문 유인경 스님 기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을 해서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이 황제 뉴욕 사건입니다. 네. 제가 이 황제 뉴욕을 두고 장담하건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일당이다. 이런 클로징 멘트를 얘기 산 적이 있는데 네. 이 전 대주건설 허조 회장이 입국을 해서 뉴욕장에 유치되자 오늘까지도 지금 언론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게 이 향판 사건까지 이제 번져 있는데요. 예, 그렇죠. 아주 이게 지역에서 예. 정제 혹은 법조계가 얽히고 설킨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황제 노역 이게 법 앞의 형평성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예. 말이 안 되는 이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비리가 이제 연루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횡령 한 건만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1심 항소심에서 계속 형량이 줄어들다가 예. 이 벌금 자체가 지금 254억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 구형보다 4분의 1로 깎였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절반으로 깎였는데 더 깎인 1심에도 셈이 절반 됐죠. 깎이고 2심에서도 절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에서 봤을 때는요. 이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 1,100억의 벌금을 맞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1,000일 동안의 노역을 이제 명령하면서 하루 일당이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 국내에서는 가장 비싼 노역이었습니다. 예, 그게 원래 그 3년이 이제 노역은 3년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3년 계산하니까 이제 하루에 1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5배에 해당하는 예, 노역 일당이 등장하게 돼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는 또 이 호나우드 몸값과 네. 비교를 하기도 네네. 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 예. 호나우드 선수의 이제 한 5배 되는데요. 예. 4배쯤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골프 황제 노역이니까. 그렇군요. 예. 타이거 우즈가 이 스포츠 스타 중에는 이제 소득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일당이 이 하루 소득이 한 2억 4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이 타이거 우즈보다 2배 아니냐. 이런 이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254억 그게 5억이면 그게 그 첫 번째 이제 의문이 돈이 과연 정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제대로 그럼 일을 시켜야 될 텐데 이 두 번째 문제부터 좀 짚어보자면요. 네. 예, 긴급 체포했다고 이미 하루를 뺐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도 또 긴급 체포를 또 잡혀가는 날 또 하루 빼고 건강검진 하루 빼고 그렇습니다. 또 공휴일은 무조건 뺍니다. 무슨 정규직 공무원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한 6억이 치는 겁니까? 7억이 치는 겁니까? 하루 6억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거의 휴지만 주우면서. 네. 실제로 이제 이 교도소에 있는 기간은 49일이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노역을 하는 이제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훨씬 줄어들어서 일당은 늘어나게 돼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 노역의 어떤 유형이냐, 처음 쇼핑백을 접는 것이냐, 두부제조에 이제 투입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최고 원가의 쇼핑백이나 두부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결정된 것은 청소라고 하네요. 휴지를 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지가 얼마나 비싼 휴지 같으면 글쎄 말입니다. 일당 6, 7억이 드는 분이 줍느냐. 참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최영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판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향금 문제 오늘 아침에 나온 네, 것이 네. 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 검사도 도왔다. 그렇죠. 이제 지역에 있는 그 판사 그걸 우리 향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일본에는 아직까지 잡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잡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 이게 도와 네. 예, 유착이 말씀하신 되는. 대로 예. 이게 원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 혹은 지역 전문 검사 판사 제도 해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법을 적용할 때 이 지역민들의 법 감정이나 지역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달라라고 시작된 제도고요. 예. 이번에 판결을 했던 판사도 보니까 거의 30년을 이제 광주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일부 순천 지역에서 뭐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좀 연고주의가 개입이 돼서 말씀하셨던 그 유착이라든가 결탁 문제가 이제 번져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에 이어서 지금 또 다시 이제 비화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이 체포돼 있는 이 허재호 회장 외에 예. 대주그룹의 이제 친동생이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이분도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법조 스캔들이 크게 났던 분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 났었습니다. 법구회라고 하는 이름이 예, 예, 알고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네요. 예. 어떻든 이게 전 국민의 이제 분노를 그 자아내는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는 한 넉 달 전이었어요. 네. 이 뉴질랜드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아주 스쳐 지나가는 짧은 단신이었는데 지금 KNC라는 회사가 네. 지금 또 분양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큰 회사가. 그런데 그렇다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돈 내지 않고 지금 감옥에 가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예. 예를 들면 내가 형량이 억울하다. 벌금이 예. 너무 과징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하고 이제 노역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3년 이 최대 기간으로 돼 있는데 49일 동안을 우선 노역을 처했다는 게 예. 판결에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은 많습니다. 현재 2004년에 허재호 회장이 직접 개인과 부인과 또 대주그룹의 지분으로 예. 이 뉴질랜드에 말씀하셨던 이 KNC를 설립했고요. 예. 건설회사인데 67층 규모의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본인은 이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4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33층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가격만 해도 이 45억 정도에 해당하는 예. 호화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오클랜드 호텔을 돌면서 이 행사라든가 투자 유치를 이제 진행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뉴질랜드에서 건설 분양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254억 벌금이 없어서 현재 49일 노역에 이제 처해진 것은 아니고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5억 가지고 이제 일당을 깔 수 있다고 하면 누군들 사실은 뭐 한 달 반, 예. 2달이 안 되는 기간 뭐 이제 감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사회 아까 형제복지원 얘기도 해주셨었는데요. 예. 작년에 우리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 예, 있었죠. 예, 그 병원 호텔에서 정말 징역 기간을 때우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다 얽히고 설켜서 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서민층들의 정말 좀 울분,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화가 났던 사건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미 한 석 달 전에 그리고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이 크루징 멘트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 다뤘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요사이 지금 이제 신문 일면 헤드라인까지도 장시간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내놓고 지금 이 판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 양판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쓰고요. 네. 이 문제된 법관은 장병우 광주지방 법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는데. 네. 근데 그분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법관이 다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네. 않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커멘트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워딩을 할 때 예. 뭐 일단은 이제 이분이 뭐 법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발언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이 법감정 혹은 우리가 국민적 공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이제 뭐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법조계 내에서 대법원에서 오는 28일에 지금 이 향판 제도를 포함해서 이 황제 노역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원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 법조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대법원 내에서 뭔가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할 텐데 일단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노역은 일당 5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허재호 회장이 지금 이미 25억 정도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하루가 갈 때마다 그렇다면은 이 향판 이 장판사분의 언급과는 상관없이 과연 이제 법 제도적으로 이러한 이제 공분을 다시 사지 않도록 법의 형평성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판사 개인의 발언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견입니다만 부적절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폭발적으로 문제가 마구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7474님. 최근 들은 뉴스 중에 제일 가슴에 불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실만 우리 하죠. 모두를 다 대변하는 발언입니다. 2303님. 형제복지원 가해자도 2년 7개월만 받았다던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분도 징역 2년 7개월 받고 우리 사회에 나와서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황제 노역도 그렇고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인데 이것이 워낙 큰 이제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 나온 이 형제복지원 사건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이 사건 75년부터 87년까지 이 불황인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000명 정도 가둬놓고 결국 엄청난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때 513명이 죽었어요. 513명인데 이 이후에 추가로 이후에 또 38명이 더 나와서 현재 공식 집계가 5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삼풍백화점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숫자가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 사건인데 문제는 저도 지금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 아까 이 피해자하고 대화를 해보니 진상조차도 제대로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발의된 거고요. 그 사실은 이게 박인근 원장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80이 돼서 가족들의 주장으로 이제 치매다. 제정신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그건 어렵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팩트는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라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배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특별법의 취지가 되겠고요. 사실은 아까 이 청취자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박인근 원장이 당시에 2년 7개월형을 받은 것은 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횡령 혐의고요. 사실 지금 범죄 사실로 본다면 납치 감금, 폭행, 여기 또 성폭행이 포함되고 그리고 사체 유기 이 551분 돌아가셨는데 발견된 이 사체는 100여 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또 인근 대학병원에 부검용으로 이걸 팔았다고 하는데요. 사치 한 구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정황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홀로코스트 혹은 뭐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시대의 범죄인데 문제는 그 자체가 처벌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상황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과 여기에 대한 어떤 재수사, 진상 규명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30년 전 사건이고 이 그 사건 또 수사를 담당했던 이 검사도 저하고는 친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너무 그분도 저도 뵀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외압이 있었다고 김용문 검사. 이제 와서 토로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참 너무 그 가슴이 답답하니까 제가 또 이 문제를 또 다음 기회에 우리 한번 더 얘기합시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지를 좀 지켜보면서 이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사회복지법인 이것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 속보가 그 이제 후신법인에 대해서는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문자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소개하고 마감하겠습니다. 5570님 일당 또 휴일에는 안 주는데 휴일은 일당 빼야 하지 않나요?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5097님 아까 피해자 인터뷰 중에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피해 보상이 아니라 재조사라는 말이 가슴에 아픕니다. 그분들이 아픔이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오늘 미디어 포커스 최영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프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다가 베트남 상공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예객기는 인도양 남쪽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 17일 만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론을 낸 겁니다. 그간 각국은 사라진 예객기를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중국과 당사자인 말레이시아는 물론 미국과 러시아, 영국과 호주까지 사라진 비행기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죠. 각국은 보유 위성과 항공기 군함 등을 동원해서 풀더미 속의 바늘을 찾는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결국 영국의 인공위성 인마셋의 분석으로 잔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 발생 며칠 뒤 미국은 그곳에 군함과 수색기를 보냈다고 하는군요. 대형 항공기 실종 사건 뒤의 각국의 보이지 않는 각축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 뒤를 낄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890님, 4510님. 예, 많은 분들이 왜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 아까 형제 복전 사건과 예, 바로 황제 누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특검은 하자는 말이 없느냐 항의 문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죠.